어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머가 너무 약해. 한 학생은 문법은 우선 안정되어 있는 학생인데 스피킹 안 돼. 2년이 지났을 때 그 차이는 압도적이었어. 그래머를 탄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규칙성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나머지 표현이나 이런 것만 쏙쏙 채워주기만 하니까 나중에 스피킹도 그렇고 다 너무 잘하는 거야. 문장의 구성 틀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언어를 이론적, 논리적 학습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걸 이미 훨씬 지나버렸어요. 따라서 그 콘크리트에 지금 미친 듯이 새기면 망치를 깨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까? 그대로 1대1 매칭을 하시면 돼.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거죠. 모든 강사는 그런 식으로 트릭을 씁니다. 근데 이때는 다른 시제를 썼어요. 그 다음 택배 이거는 내일쯤 도착할 거예요. might는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 모르겠다 책임 회피형 직원이 되면서 그 회사는 조만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슈드를 했는데 왜 슈드인지 아마 이분은 알고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슈드가 제가 생각했던 건데 왜 그런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런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법 꼭 필요하냐? 문법을 해야 되냐? 뭐 어떤 사람 문법 많이 공부 안 해도 영어 스피킹 잘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런 프로스 앤 칸스가 활개를 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언제 영어를 시작하느냐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거를 조금 더 제가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고,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제 자랑을 하자면은 클래스룸 교실 환경에서 티칭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학생들하고 그 in person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스터디 지도를 하다 보면은 저도 관찰 아닌 관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타입 A가 있고 타입 B가 있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사람은 논리적 이해가 안 되면 어학 학습이 힘든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논리적 이해라든지 이런 스터디 환경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꾸 노출되고 따라 읽고 이런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궁극적으로 저랑 2년 함께 클래스룸에서 공부했을 때 누가 늘어있던가, 가장 안정적인 영어를 구사하느냐, 이 관찰 포인트를 가지고 아무래도 확률이 높은 쪽에 싸움을 해주시는 게 좋죠.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문법이라는 게 뭡니까? 언어에 있어서 문법, 규칙이죠. 수학으로 치면 뭐다? 공식이죠. 수학 공부할 때 공식을 일단 외워야 연습 문제를 풀고 응용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학에서 공식을 안 외우면 수학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는 사실 문법이 공식인 셈인데 문법을 건너뛰고 싶은 거는 왜 그럴까? 어렵고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또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영어에서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과 표현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문법은 이해의 영역이에요. 이해의 영역. 그런데 표현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아니고 암기와 노출의 영역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 영어를 배우건 중국어를 배우건 불어를 배우건 자꾸 논리적 이해를 한다, 이것은 스터디의 영역, 자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쪽이잖아요. 근데 어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표현을 많이 익히고 뭘 자꾸 쳐다보고 듣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인식이 생겨온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은, 클리셰 같은 말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언어 민감기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언어 민감기는 보통 태어날 때부터 12세에서 13세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언어 민감기를 넘기면은 어학은 어떻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해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한 5세라고 칩시다. 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걔들이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의 형식,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굳지 않은 시멘트와 같은 데를 가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언어적으로 보면. 그런데 13세를 넘기기 시작하면 콘크리트가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새기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거에 있어서 뭐를 건너뛰게 되면 더 어려운 영역으로 가느냐? 문법입니다. 그래머를 어설프게 하고 100이 필요한데 한 50까지만 대충 이해해놓고 자꾸 넘어가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학습자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제 친구 영희는 문법 잘 몰라도 영어 잘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는 예외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신경, 100m 달리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빨리 달리는 친구가 있죠. 저는 100m 달리기 잘 못했어요. 탤런트가 있는 겁니다. gifted라고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 규칙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머 하면은 막 그냥 회피형 사람들이 생기는데 오늘은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돼요. 중요한 말 굉장히 많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법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데 싫어하냐면 용어가 우선 사람을 put somebody off, 질리게 만들어. 흥미를 떨어뜨리는 걸 영어로 put somebody off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용어가 생각납니까? 문법. 관계대명사. 아, 정말 그 용어들은 숨이 막히고 좀 지루하다. 그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말들. 그죠? 또 도치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미에 그 말씀 드릴 텐데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고 우리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스피킹이나 좀 청취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치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법 꼭 필요한 거, 안 해도 되는 거 분리해 드릴게요. 도치는 독해를 위해서 필요해. 또 시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제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스피킹을 잘하는 데 있어서 시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3주째 교보문고를 가고 있거든요. 문법책 보려고. 그러면 우선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Table of Contents라고 그래서 목차. 이거면 숨이 막혀. 어느 천년이 이걸 다 공부하냐? 안 돼, 안 돼. 저도 지금 문법책 집필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쓰니까 시간이 더디고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시제 제일 좋고요. 현재 분사, 분사 그죠? 과거 분사, 현재 분사.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말하기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잠자는 아이 하면 sleeping baby 이러면 sleeping이 원래 동사 원형이 sleep이잖아요. 그에 ing 붙이면 현재 분사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한다거나 과거 분사는 ed, broken window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진 창문. 이래서 그걸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스피킹 할 때 그래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두 개만 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가정법만큼 영어 스피킹이 필요한 게 없어요. 가정법이 용어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도 이따가 준비했거든요. 얼마 전에 외국인하고 얘기하다가도 가정법의 생략된 형태를 저에게 카톡으로 턱하니 보냈더라고요.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퀴즈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음 달에 부산으로 이사 가요. 야, 나 다음 달에 부산 이사 간다? 요걸 한번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자, 오늘 저희 촬영하고 만약에 회식을 한다고 칠게요. 제가 이 학생분에게 혹시 저녁 식사 오세요? 자, 오시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영어로 한번 머릿속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제가 최근에 그 그래머 책을 집필하면서 예전부터 함께 작업했던 원어민에게 요번 책도 같이 한번 작업해 줄 수 있냐? 예문 다양한 경험치를 녹여가지고 한번 잘 써보자. 이렇게 했더니만 그래 주시면 영광이죠. 그러더라고, 저에게. 그러면 영광이죠. 이렇게 왔어, 카톡이. 자, 여기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영어 표현이 가능할까?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그 마이크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어디에 온라인에 주문했는데요. 안 오는 거예요, 3일이 지나도. 그래서 그 문의방 있죠. 거기에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내일쯤 도착할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그 직원이 택배가 내일쯤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100%는 아니지만 뭐 웬만하면 그럴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백화점에 옷을 사러 왔고 제가 직원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저기 계신 한 손님이 계속 뭐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못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혹시 뭐 좀 도와드릴까요? 자,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저 이런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남편에게 아내분이 여보 그 지금 작업 끝나면 쓰레기 저거 리사이클링 재활용 쓰레기 그거 좀 밖에 좀 내다 버려줄 수 있을까? 요 한글 적을 공간이 없는데 쓰레기 밖에 내다 버려줄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 그러면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요. 이걸 뭐 여러분들 시킬까 봐 지금 겁먹고 있는 건 아니죠? 자, 같이 해봐야죠. 자, 여러분 다음 달에 부산으로 이사 간다 할 때 우선 문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사 가는 건 영어로 move예요. 부산으로 오니까 move to 부산. 맞죠? 그러면 다음 달에는 영어로 뭐죠? next month.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떤 게 잘 안 돼서 완전한 문장을 못 만들까요? 현재 진행이라고 바로 문법을 치고 들어오네요. 야, 현재 진행만 알면 우리는 영어를 쉽게 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지금 또 유도를 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특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맞아요. 여기에 시제는 현재 진행이 맞긴 하네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BING를 쓰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확정된 가까운 미래. 그죠? 이번 금요일 어디 간다. 다음 달에 부산 간다. 픽스드 된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I'm moving to Busan next month. 한 번 더. I'm moving to Busan next month. 그러면 여기에서는 소위 말하는 시제가 현재 진행이라는 BING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2번은요. 저녁 식사 여기 어려워. 여러분 오시나요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ome to join 많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dinner 아니면 for dinner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영업을 하면은 동사에서 항상 머뭇거릴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게 기본 동사하고도 연결되는데 오시나요는 come도 생각나고 join도 생각나. 근데 이 형태 변화에서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Are you going to 해야 되나? Will you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문장을 멈추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제 문법이 스피킹할 때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뭐다? verb, 동사의 형태 변화를 못 가져가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동사의 원형을 외우는 것은 단어 암기하면 돼. join, come, visit, 그죠? 바꾸다, change, 그 다음에 늘다, improve. 근데 형태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녁 식사 오시나요는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가 한번. Give it a try. Are you coming? 이라고 누가 하셨고요. 또? Are you joining us? Are you joining us? 문법 틀렸고요. Are you joining us인데 급하니까 그런 거죠. 뭐 이해합니다. Are you joining us?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현재 진행으로 Are you coming to the party? Are you coming to dinner? Are you 뭐 이렇게 하셨네요. 그럼 1번하고 똑같다는 얘기네. 제가 준비하는 건 달라. I actually had something else in mind. 그래서 문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2번에서 이따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법의 3단계도 설명드릴 거예요. 자, 3번.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원어민에게 이번에도 작업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영광이죠. 영광은 영어로 뭘까? honor. 자, 그럼 그렇죠. 지금 어떤 문법이 개입이 됐네요. 그 문장을 보니까 어떤 분이 that would be honored 이렇게 했네요. 어떤 조동사가 들어갔죠? would. 맞아. 그런데 that would be라고 하진 않았어. 근데 어떤 저 학생분이 이제 왜 that would be honored 이렇게 했냐면 보통 영어에 그럴 때는 that would be nice 이렇게 that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that would be honored인데 그럼 좀 이상한 문장이 될 것 같은데 느낌으로는 이 상황에 이 컨텍스트에서 그 답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맞춘 건 뭐다? would.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때 would가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가정이라는 건데 한국말에 그래주면 그러면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말이 그러면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잖아요. 영어는 would가 그 느낌을 줘버리죠. 맞죠? 그래서 문법이 이때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따가 정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택배 이거는 내일쯤 도착할 거예요. It would arrive tomorrow. 좋습니다. 맞는 영어죠. 그럼 또 가정을 쓰셨네요. 저분이 이제 가정에 늪에서 지금 모든 것이 가정일 것이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시제 혹은 가정이다 모든 문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땐 조동사를 딴 걸 썼어요. 100% 도착. 근데 that would 이렇게 하면은 조건이 있어야 돼. 뭐 하면 도착할 것입니다. 이런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아마 저희가 오늘 아침에 발송했기 때문에 내일 도착할 것이다 이 말이기 때문에 might는 정말 무책임한 발음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 모르겠다. 책임 회피형 직원이 되면서 그 회사는 조만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should를 했는데 왜 should인지 아마 이분은 알고 답을 하신 것 같아요. should가 제가 생각했던 건데 왜 그런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거는 자 옷가게에서 한 고객이 못 고르고 있는데 혹시 이게 이제 회화책에서 그냥 외워버리면 Are you being helped? 이런 거밖에 이제 모르거든. 자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까? 그대로 1대1 매칭을 하시면 돼.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거죠. 제가 노린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강사는 그런 식으로 트릭을 씁니다. 제가 강의 오래 해봤잖아요. Do you need any help도 맞는 영어예요. 근데 이때는 다른 시제를 썼어요. 뭘까? 이따가 한번 볼게요. 시제를 달리 가져가. 그 다음 쓰레기 여보 좀 밖에 recycling, take out 밖에 내다버려 주라 할 때 앞에 어떤 조동사를 써서 문장을 시작하면 돼요. 부탁할 때. could, can, will 다 가능하죠. 제가 생각했던 것은 could입니다. 이건 사실 김조희 기초영어회 대화문에서 가져왔고 저도 인강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재호쌤 어떤 문법이 왜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뭐 어떤 차원에서 이런 예물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1번 자 여러분 현재 진행이
가까운 미래인데 확정된 미래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 문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I'm moving to Busan next month. We are having a party this Friday. 이렇게 할 때 being를 씁니다. 그때 I'm going to move to, 즉 I'm moving to가 아니고 I'm going to move to라고 해버리면 의지나 의도를 얘기해버리지 확정된 스케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현재 진행입니다. 2번은 저녁 식사 오시나요? 있죠. 자, 문법을 아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을 잘하고 글 쓸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셀프 커렉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외국인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 클로드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지는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말을 할 때, 아웃풋을 할 때 정확할, 두 번째는 뭐냐? 미드 같은 걸 듣거나 잡지 같은 신문기사를 읽을 때 시제를 내가 불편한 거, 모르는 시를 맞닥뜨렸을 때 정확하게 아는 거야. 뭘까? Will you be ing를 써야 돼요. Will you be joining us for dinner? 즉, 미래 진행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 그러냐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알고 나면 되게 쉽고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데다가 제가 가장 전에 옛날에 미드 스터디 같은 거 할 때 미드에서 will you be ing가 너무 많이 나와. 근데 늘 모르는 거야. 그리고 문법책을 봐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 잘 보세요. 이때 will you join 하면 의도를 묻는 거야. 상대의 의사를 묻는 거야. 오늘 저녁에 오실 건가요? Will you join us? 아니면 are you going to도 계획을 묻는 거예요. 그 사람 지가 판단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직원끼리 회식을 해. 근데 오늘 김 과장은 회식 오나? 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묻는 게 아니고 김 과장도 오기로 돼 있냐는 얘기죠. 그럴 때는 원하면 무조건 will you be ing를 쓰게 돼 있어. 스케줄이나 arrangement를 물 때는 100% 미래 진행을 써야 된다고. will be ing.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번에 회사에서 분당에서 워크숍을 해요. 그럼 직원이 100명이다. 그럼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님이 예를 들어 어떤 직원에게 어떻게 무슨 팀 누구는 오나? 이러면은 의지를 묻는 게 아니고 팀에 10명 중에 5명이 가기로 했는데 그 중에 속해 있냐 할 때는 Will you be coming? Will you be joining us for the workshop? 이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제가 말할 때 굉장히 will you be ing를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거든. 이거는 비단 미드뿐만 아니고 일상에서도 무지막지하게 써. 근데 미래 진행이라는 문법을 모르고 있으면은 이걸 영원히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미드 대사 같은 거 들었을 때 늘 bother, 찜찜한 상태로 계속 끌려가는 거야. 그럼 will be ing는 의사 의도는 아닌가요? 의사의도는 아니에요. will you be 하면은 intention을 묻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 귀에는 그렇게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원래 will be ing가 두 개가 있어요. 미래 어느 시점에 진행 중인 일을 가리킬 때는 다 이해하고 있어. 내일 9시에 나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을 거야 하는 건 쉬워. I will be studying here 몇 시 tomorrow. 이게 원래 1번 뜻인데 오늘은 2번. 플랜이나 스케줄이나 어레인지먼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회화에서. 그래서 시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제가 원어민에게 이번에 책 작업 같이 할 수 있냐 할 때 그러면 너무 좋죠. 할 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번에 등산 갈까 할 때 that would be nice, that would be nice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영광이니까 이때는 I would be honored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가정이 내포돼 있죠. 그럼 가정법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문법을 알아야 되냐면 이때 I will be honored라고 할 거냐 I would be honored 이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법을 정확하게 알면. 같이 쓸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이런 거예요. 도식화시키면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would 동사원형 이런 식이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면 이때 if가 다 생략된 거야. 일상영어에서 if가 탈락된 가정법이 수룩 빽빽하거든요. 그래서 I be honored라고 실제 발음할 때는 the 발음이 약하게 들립니다. 회화에서 문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한번 알면요. 일사천리가 돼버려. 회화책 제 거 꼭 볼 필요 없어요. 딴 책 보더라도 볼 때 혼자 독학이 가능한 거야. 그냥 술술 읽히는데 그 다음 소포 내일쯤 도착할 거다 할 때는 100%면 will을 써요. 근데 한 75%에서 80%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오늘 보냈으니까 일반적 택배 스케줄로는 그 정도일 것이다 할 때는 should를 씁니다. 우리가 조동사 should는 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예상을 가리키는데 근거가 있는 예상을 가리킬 때 일상회화에서 should를 너무 많이 써. 따라서 that should arrive sometime tomorrow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should를 이제 해야 한다라고만 알고 있으면은 이 문장을 맞닥뜨리거나 원어민이 이 말을 썼을 때 벙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문법을 알면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조동사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 과거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얘기한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단순 과거를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단순 과거는 좀 더 거리감을 두는 시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만 현재 마음을 전할 때도 한 발짝 빼는 시제가 단순 과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회의예요, 우리. 열띤 공방을 하면서. 근데 우리 이 직원분이 이사님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한데 할 때 I have a different idea. 현재 시제를 쓰면 다이렉트하고 straightforward하고 자칫 잘못하다는 offensive, 무례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사가 You are fired 이렇게 뭐 농담이지만은 그런데 약간 거리감을 사실 한국말도요 동사 끝에 시제 변화를 통해서 톤 조절을 합니다. 제 생각은 달라요라고 할 수는 제 생각은 좀 달랐거든요라고 하면 좀 더 점잖게 들리죠. 영어도 똑같아요. 따라서 이때 did you need any help? did you라고 그래요. 그러면 더 polite하게 들려. 이런 문법을 알면 회화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꼭 말을 할 때뿐만 아니고 듣고 읽을 때 거슬리는 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Do you need any help도 맞지만 did you need any help? 하면 혹시 뭐 필요하셨을까요? 한국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조금 이해되죠?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냈을 때 용건을 낼 때 지금 궁금하지만 사실 그 궁금증은 어제부터 생겨가지고 문의를 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다가 뭘 주문을 하려고 해요. 화장품 같은 걸. 근데 딴 게 아니고 이거 좀 물어보고 이게 어떤 사람 인체에 해로운 성분은 전혀 없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연락드렸어요 하면 I want to가 아니고 I wanted to. 과거를 쓰는 겁니다. 알면 너무 통쾌하고 회화에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 표현, 세상에 있는 영어 표현을 다 외우는 것이 더 오래 걸릴까요? 문법을 싹 정리해보는 게 더 오래 걸릴까요? 세상에 있는 표현을 다 외우는 게 더 오래 걸리죠. 얼마나 많아요. 문법은 규칙성이 있고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속 시원하게 한번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꾸 문법을 회피하는 학생이 아니고 문법을 embrace, 수용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실용적인 문법을. 자, 보세요. Did you need any help에 대한 이해가 됐죠? 마지막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예의 바르게 표현할 때는 could를 써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can보다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Could you send me the files? 좀 더 공손하게 들고. 근데 그렇긴 한데 부부간에 그러면 여보 쓰레기 버려줄래 할 때 can하고 could 중에 could는 못 쓸까?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이런 가까운 사이의 could는 예의 바르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예의라고 한다기보다는 애교가 있게 들려. can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디님 저 딴 게 아니고 이거 조금만 좀 이런 우리말도 그럼 부사라든지 이런 걸로 톤 조절을 하죠. 피디님 그거 옆으로 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에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죄송한데 좀 어떻게 이러면 could you? 이게 더 좋은 것이죠. 그러면 can은 맞지만 이때 could가 그런 정도의 거리감을 주거나 상대를 배려할 때는 could를 쓰면 되겠구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사 이메일이나 이럴 때만 쓰는 게 아닌구나를 명확하게 알면서 앞으로 이런 could를 보면 거슬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저 3번 질문 있는데요. 네. I would be an honor랑 there would be an honor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honored가 되는 주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that would be honor는 저는 조금 어색하게 들려. 근데 우리가 이번 주 회식 할까요? 금요일 하면 there would be nice는 I would be nice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그 상황이 멋질 거다니까 there would be nice죠. 이때는 자기가 여러분 저 영광이에요 하면 that's honored? 이상하잖아요. I'm honored가 맞죠. 그래서 오케이. 이런 걸 알면 통쾌하고 공부가 좀 재밌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 스터디 또 소수정예 수업하면서 어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머가 너무 약해. 우선 그래머가 약하면 영작 할 때 너무 많이 틀립니다. 스피킹 할 때는 이게 그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대충 넘어가잖아요. 근데 글로 써놓으면은 시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문법 지식이 어떻게 will be ing를 쓰겠습니까? 심지어 마음이 급하면은 she goes to church를 she go to church라고 써놓은 학생도 많이 봤어요. 아는데 응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학생하고 한 2년 공부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은 문법은 우선 안정되어 있는 학생인데 스피킹 안 돼. 왜냐하면 이분은 문법 지식은 탄탄하지만 실제 아웃풋 연습을 별로 안 해봤거나 회사에서 보고서만 많이 읽어서 회화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학생이었어. 그분도 2년 정도 공부했어요. 근 2년이다, 두 분 다. 2년이 지났을 때 그 차이는 압도적이었어.
그래머를 탄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규칙성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나머지 표현이나 이런 것만 쏙쏙 채워주기만 하니까 나중에 스피킹도 그렇고 다 너무 잘하는 거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언어 민감기나 이런 걸 넘겨서 세컨 랭귀지를 배울 때 우리가 발음까지 너무 미친 듯이 좋고 인토네이션이 환상적으로 교포만큼 좋고 이럴 수는 없죠. 하지만 영어가 너무 자연스럽고 정확한 거예요. 근데 문법이 약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용어를 쓰고 잔소리를 하고 피드백 얼마나 또 많이 손이 많이 가겠어요. 일일이 다 틀리는데 뭐 every other sentence의 문법이 다 틀려. 그럼 안 고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있어. 제가 그런 학생에게 will be ing까지 정확하게 쓰는 걸 요구한 적은 없어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니까. 근데 기초적인 것도 너무 많이 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분은 문장의 형태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안 잡혀 있어. 문장의 일형식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댓글 저도 악플 많이 보거든요. 요즘 이 시대에 누가 이런 구닥다리 올드스쿨 설명을 하고 있냐? 그분도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거 저 존중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전문가를 믿으셔야 돼. 문장의 형식을 알아야 된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장의 구성 틀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랑말랑한 뇌, 언어를 이론적, 논리적 학습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걸 이미 훨씬 지나버렸어요. 따라서 그 콘크리트에 지금 미친 듯이 새기는 망치를 깨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영어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문법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